우리가 지금 온택트 시대에 살고 네네. 있고 너무나 이제 1년 전과 지금이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핵심 코어의 가치 세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지식 기회를 연결하는 링크맨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사실 올 한 해 정말 광고업계 또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책 쓴 또 저자님이신 우리 한 분을 모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 또 2021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중소자영업자분들 고민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김종섭 대표님이자 저자님 모시고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아이디어 연구소의 김종섭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 한 권 요번에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따뜻한 책입니다.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이 책 꼭 한번 정독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 책 중심으로 또 비하인드 스토리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김 대표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준비한 게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다들 중소자영업자 들 힘들잖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막 폐업한 분들 꽤 되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광고해야지 될까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네. 한 세 가지만 만약에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네.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사실 이제 지금 서점가에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참 범람하고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 핵심 그 코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세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은 네네. 저는 첫 번째는 여전히 사람이고요. 사랑. 두 번째도 여전히 사랑이고요. 사랑. 예. 사람, 사랑. 예, 그렇죠. 이것도 카피라이터에서 좀 약간 라임을 맞춘 것 네. 같은데. 세 번째는 여전히 고객인 것 같아요. 고객.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택트 시대에 살고 네네. 있고 너무나 이제 1년 전과 지금이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핵심 코어의 가치 세 가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네. 사람, 사랑, 고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집중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본인만의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광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았었던 예전에 70년대, 80년대의 광고를 포털에서 검색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을 이렇게 뭘로 보고 이런 광고를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광고가 많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광고 문구, 그 토시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공감이 가지 않으면 바로 비난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브랜드 입장에서 뭔가 좀 얄팍한 어떤 그런 세일즈 기법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에서는 아스팔트에 난 구멍을 메워주는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도미노 피자가 그냥 피자 맛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 왜 이 도로에 난 구멍을 메워주는 캠페인을 했을까. 도미노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피자 배달을 가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차로 피자를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덜컹덜컹 이렇게 하면서 고객한테 이제 정작 주어지는 피자는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피자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 시간과 배달원을 쓰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는 이런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사실 광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피자 배달하고 20불을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끝에서 나왔었던 저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광고들이 이제 이런 류의 캠페인과 광고를 펼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회사는 대구에 있으신데 이미 전국구가 되셨어요. 인천 프로젝트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대구 주변은 당연하시고 서울까지도 많이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의 김종석을 만든 베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광고쟁이가 되셨는지 네. 그 스토리. 그래서 김종석은 누구냐? 네. 한번 설명 잠깐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대구에서 원래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주변에 영어 영문학과 다니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영어를 그냥 배우고 싶어서 가장 싸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이제 친척들이 이제 그때 집안 사정이 좀 넉넉지 않으니까 이제 너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이제 남자가 무슨 영문과냐, 경영이나 경제를 공부해야지, 그쵸, 돈 벌어야지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그런 친척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가면은 영어는 배우니 마케팅이나 이제 광고를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학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이제 2008년에 터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박박 우겨서 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수료증을 주는 그냥 아트스쿨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멀쩡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제 때려치우고 미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위주로 보니까 하기보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항상 환율으로 이제 컴퓨터를 켜야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데였어요. 환율 얼마까지 갔었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900원 900원대 갔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인터넷을 켜니 이제 1,000원, 1,100원, 1,200원, 1,500원을 넘어서는 거를 보고 어느 날 이제 컴퓨터 켜는 게 두렵더라고요. 겁나죠. 네, 오늘은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굉장히 큰 불효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4년제 대학교를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우겨서 갔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국제 전화로 공부를 여기서 더 못 이어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 굉장히 좀 상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대구로 왔었는데 미국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소속감이 없어진 거죠. 네, 눈 떠도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이제 28, 29. 예. 이미 늦었었죠. 제가 그렇네요. 대학교 자퇴를 한 3-4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자퇴를 하고 미국 가서도 자퇴를 했으니 이제 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이기적이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학도 공부했었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었는데 이제 광고라고 하는 창작 분야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 광고를 그 길이다.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뭐 시행착오가 많았었던 20대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뭐 쉬운 말로 백수, 백수 28, 29.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문장의 의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문장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슴 속에 이제 담았었던 문장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술잔을 비우면 비울수록 묘하게도 그 잔이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비울 수는 없어. 이렇게 이것보다 이 백수보다 더 충실하게 비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비우면 언젠가는 채워질 거야. 그리고 뭐 이병규 씨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10년 고생한 사람은 10년 고생할 힘을 이제 얻는 거고 20년 고생하면 20년 버틸 힘을 이제 얻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계속 수집해서 이제 벽에 포스트잇에 막 빨갛게 이제 붙여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카피라이터가 되는 어떤 밑거름이 트레이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한국에서 두 문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지금의 빅아이디어 연구소, 또 아카데미 이런 걸 또 하시게 됐어요. 이제 29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창업을 하고 뭔가 이제 학원을 차리고 막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수였는데 이제 종섭은 너가 이제 미국에서 광고를 배워왔으니 우리 가게 광고 좀 해줘. 우리 학원 광고 좀 해줘. 지인들이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알바 예, 시기네요. 용돈을 벌 수 예, 있는 예.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었죠. 음. 네, 근데 아마 그때 당시 이제 대구에서는 광고를 만들면 광고 제작비는 없다라고 하는 시장이었어요. 예.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 지불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다. 아. 왜 다른 광고 회사는 광고는 공짜로 만들어주고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는 다 공짜로 주고 광고판 쓰는 그쵸. 비용만, 네, 맞아요. 부동산 비용만 받는데 네. 당신은 뭔데 견적서를 보니 아이디어 비용, 디자인 비용, 음. 카피라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복사기 돌리는 복사기. 사람이. 맞아. 뭐 이랬던 시장이었으니까. 음. just do it 같은 그런 문장을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쓸 수 있으니까 나가세요. 이제 이런 시장이었던 거죠. 야, 예. 운전박도 많이 나가셨겠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유학할 필요가 없었었던 거죠, 사실. 제 고향에 돌아왔었을 때 그렇죠. 그걸 써먹으려고 하니 그건 영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없는 건데. 예. 요즘은 좀 어때요? 좀 건너뛰어서. 요즘 그래도 조금 되게 조금 가치를 좀 인정받으셔요? 그래서 참 이게 시장이 너무나 오묘하고 더 신기한 게 이제 나는 이제 선배 저는 미국에서 이제 광고 공부를 했으니 대구에서 이렇게 창업해서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로 돈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 다 이제 혀를 차시면서 너 대구에서 창업하면 큰일 난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처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했었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나의 가치는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레드오션이다. 너 왜 그래? 그래도 하려고 하면은 서울에 가서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됐든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참 이게 오묘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대구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인재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김 대표님 같은. 예.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발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는 색다르게 하고 싶은데 누구 없어? 그 빅아이디어 연구소 밖에 없어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시장이 이미 있는 서울로 왔는데 네. 본인은 대구에서 묵묵히 버티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때까지 네. 생존했고 버티는 거. 네. 그거 되게 중요하셨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시기가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그래도 뭐 시청이나 뭐 의회나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이 좀 났지만 이제 지역 기반을 한 기업으로서 좀 한계가 좀 보이던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 서울이나 이제 다른 뭐 해남이나 요청들이 좀 오는 거죠. 이런 쪽에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됐었던 거죠. 이거다. 550에서 990으로 해서 YBM은 앞자리를 바꿔줍니다. 이제 이런 카피로 이제 광고가 됐었는데